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검색 상위 종목 중에서 2위에 랭킹되어 있는 오션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션 브릿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은 반도체 설비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인데 이 반도체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은 2차전지 장비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쪽이 한참 핫한 상황인데, 이런 전기차 테마로 엮여서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제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작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OE도 15 이상이니까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PER이나 PBR로 봤을 때는 주가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죠. 적당한 지금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담금도 최근에 좀 올려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0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420원 정도의 배당금을 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상승 흐름이 보인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장대 양봉이 터진 날의 시초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매수 세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조지표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브릿지의 보조지표를 보시면 역시나 이 매수세가 약해서 그런지 이 전반적인 보조지표들도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파라볼릭 볼도 지금 상단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볼린저 밴드도 아직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확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이 수렴 구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 중심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아래로 확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전저점이었죠. 12,350원의 가격을 깨지 않고 좀 반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튕기더라도 이 12,350원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차적으로 중심선을 뚫게 되면은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2차적으로 12,350원을 지지받고 쌍바닥을 만든 후 오르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매수가 유효하니까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잘 보시고 매매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이 삼성 SDI도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에 적산봉이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적산봉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또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 있죠.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좀 상승으로 바뀌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이 삼성 SDI는 유명한 회사이고 경영을 잘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이하여서 낮은 편이고요. PER로 봤을 때는 지금 20 정도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과거의 PER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70 가까이 PER을 유지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20 정도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성 SDI의 차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에 확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을 한 후 지금은 수렴 구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좀 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또 한 번의 2차 상승을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매수세를 봤을 때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전고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한 5개월 전에 형성됐던 고점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2차 상승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 번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좀 기다려 봤다가 이 주가가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삼성 SDI를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지불 결제 수단의 승인을 대행 서비스하는 곳이네요. 나이스페이먼트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토론시를 좀 보면은 애플페이랑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 뭐 애플페이 단말기 지원 사업 이런 내용도 있네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국내 27개 벤사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다. 결국에는 벤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카드 결제망을 구축해서 통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뭐 17%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클 경우에는 이자 보상 비율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면 8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본 돈이 부채 이자보다 800배가 높게 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PER로 봤을 때는 지금 6.69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PBR로 봤을 때도 지금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투자 종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올봄 기준으로 이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8,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적정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고요. 뭐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조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파라볼릭 볼이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하단에 위치하면서 매수 우위를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볼린저 밴드도 수렴 후 확장을 할 때 상단으로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K가 D를 돌파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 39,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거의 3주 연속으로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 모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매수의 방향이 결정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기관이 이미 매수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은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도 좀 흐지부지한 상황이라 쉽게 투자할 종목을 못 찾으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